자, 손자병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통 손자병법이라는 책이죠. 네. 불가승자, 수야, 가승자 공야, 수죽부족, 공증유여, 선수자, 장어구지지야, 선공자, 동어구천지상, 고 능자, 보이전승야. 그래서 이길 수 없으면 지킨다. 이길 수 있으면 공격한다. 지키면 내가 역부족이기 때문이고 공격함이면 내가 여유가 남음이 있어서이다. 잘 지키는 자는 지하 가장 깊이 숨고 잘 공격하는 자는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움직인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잘 보존하고 완성할 수가 있다. 성공은 상상 밖의 고독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손자병법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선 미리 승리를 하는 거죠. 승리할 그럴 조건들을 완전히 성숙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이기지 못하면 덤비지를 않는 거죠, 절대로. 예. 그러니까 제갈공병이 되게 손자병법을 따르면 되게 멍청한 거죠. 예. 한신이나 이순신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기는 걸 싸웠잖아요. 물론 명령 같은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열두척으로 싸웠지만 다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승리 자체는 확인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걸 이기기 위해서 그냥 뭐 운명에 맡긴다든지 뭐 도박을 한다든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이길 수 없으면 지킨다. 불가승수야. 하씨는 이렇게 설명했다. 적의 형세와 허시를 정탐하여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마땅히 굳게 지켜야 된다. 조조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했다. 이게 참 이 책이 참 대단한 게 주석서를 다 그걸 다 해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거 모아가지고 다. 그리고 풀이 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쉽고 예시를 많이 들었죠. 진짜 전쟁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해도가 되게 쉽죠. 손자병법이 좀 어렵기도 하죠. 어떤 때는. 글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예화가 없기 때문에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이 책 보면 거의 마스터를 할 수가 있다고 보면 돼요. 이 책보다 저는 뛰어난 책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손자병법에 대해서. 그 정도로 잘 돼 있다. 해설이나 뭐 이런 것들 자체도 괜찮아요. 조조 간단 명료하게 해설했다. 형을 숨긴다. 형체를 숨기는 거죠. 왜 그러면 이제 복병 같은 걸 항상 두잖아요. 숨어 있고 이런 식으로. 적군의 형 모습을 관찰했으나 승기를 잡을 수 없으면 우리도 아군의 형을 숨기고 지켜서 적이 우리의 허점을 파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손자병법이 제일 중요한 게 적이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거죠. 수비만 하면. 근데 사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들은 패배하지 않게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 승리할 수 있는 거 적이 대비가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기지를 못할 수는 있죠. 근데 지킬 수는 있는 거죠. 최소한. 그러니까 내가 골키퍼예요. 그 전쟁이 뭐 축구로 왔다 지만 골키퍼가 완전히 그 철벽 수비를 해가지고 한 골도 안 넣게 하면 무승부는 할 수가 있잖아요. 최소한. 근데 골키퍼가 골을 넣는 건 힘들잖아요. 예. 골까지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자체는 운인 거죠.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이제 허점을 해가지고 우리 편 공격수들이 골을 넣어야 이제 그 승리를 하는 거고 최소한 골키퍼 내가 골키퍼이기 때문에 수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 안 질 수는 있다는 거죠. 패배는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길 수 있으면 공격한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두목이 굉장히 당나라의 유명한 신이잖아요. 물론 뭐 이태백이나 두보나 이런 사람보다는 덜하지만 두목도 되게 한 3대 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이 사람은 실제 전쟁을 참여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공론이긴 한데 뭐 그래도 해설서는 잘 쓴 것 같아요. 조조는 워낙 뛰어난 사람이니까 삼국지연에도 손자병법 자기가 봤다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적을 이길 수 있는 형이 드러났다면 응당 추천하여 공격한다. 왕전이 초나라에 대해 취한 전력이 곧 그러했다. 이길 수 없으면 지킨다. 이길 수 있으면 공격한다는 전술이었다. 왕전이 처음에 이신이라는 사람한테 진시황이 얼마면 되냐고 20만 얼마면 돼. 그러니까 20만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20만 명 했다가 패배했잖아요. 초나라 자체가 굉장히 강대국이죠. 초나라, 제나라, 진나라가. 마지막으로 이제 초나라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항우도 초나라 장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나라 군대가 굉장히 센 거죠, 사실. 그 양짝이 이내 완전히 패권을 장악했던 애들이니까. 원래는 오랑캐였고. 처음으로 초나라가 왕을 칭했잖아요. 주나라에 대비해서. 얘네들 완전히 막 가는 애들이니까. 워낙 군사력이 좋으니까. 그래서 밀련을 그냥 허비를 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초나라 군대 견디지 못하고 움직이자 허점을 드러요. 허점을 드러난 걸 보면 이제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하는 거죠. 형체를 드러나게 되니까 왕전은 곧장 추격하 한 방에 승부를 줬다. 왕전이 그리고 얘가 꾀가 있는 게 60만 대군을 이끌고 가면은 진시황이 이렇게 의심을 하잖아요. 그럼 왕전이 이제 계속 사실 보내가지고 어느 땅 달라 저 땅 달라 막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랬겠습니까? 의심을 못하게 이제 한 거죠, 진시황이. 난 부동산 투자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나는 절대로 황제가 될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왕전이 되게 현명한 거죠. 지킴은 내가 역부족이기 때문이고 공격함은 나의 힘에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손자는 시종일관 조심하기를 권고한다. 손자병권 참 대단한 책이에요. 보면. 근데 그 뿌리가 노자 도덕경이라는 거죠. 지키라는 것은 내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니 당연히 지키지 않을 수 없다. 내 힘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가. 그러니까 보통 보면 성에 들어가 수성전을 하면은 거의 그래도 지킬 수가 있잖아요. 진주대첩이나 이제 행주대첩이 임진왜란 때도 몇 배 왜군을 맞아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비만 잘해도 어떻게 보면 이기는 거죠. 5배 뭐 10배 정도는 버티니까 산성에 들어가 있으면 힘이 그저 충분할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여유가 있을 때, 말하자면 힘이 남아돌아 압도적일 우세일 때 공격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논어에도 그거 있잖아요. 배움이 넉넉해야 벼슬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있잖아. 잘 지키는 자는 지하 가장 깊은 곳에 숨고 잘 공격하는 자는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움직인다. 요즘에 보면은 이제 잠수함도 있잖아요. 잠수함. 해전에서는 그거 이기기 힘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항공기로 폭격해버리고 이러면은 공격을 당연하지 못하죠. 지상전 하는 애들은. 외호선은 이렇게 해설했다. 아홉 층의 땅이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곳을 말하며 아홉 층의 하늘이란 그 높이를 잴 수 없는 곳을 말한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지킨다 함은 소리를 감추고 흔적을 지워 조용함이 귀신과 같아 땅 아래에 있으니 관찰할 수 없다. 공격한다 함은 동작이 신속하고 소리가 강렬하여 그 빠름이 마치 천둥 번개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아 대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종횡과 어떻게 했습니까? 워낙 성도 촉당이 유선 제갈령이 지키는 데가 험난하잖아요. 촉도나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위에서 담요 둘러싸고 뛰어내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건너가지고 해버렸죠. 워낙 거기 요새니까. 그래서 강류가 막는 검각을 돌아가지고 이렇게 공격해버리니까 함락당했잖아요. 수비를 잘하는 자는 깊은 땅속에 숨듯이 적이 도무지 동정을 알 수가 없다. 공격을 잘하는 자는 천둥 벼락이 몰아치듯 천지가 진동하니 적은 반격은커녕 대응할 힘도 없다. 그러므로 스스로 보존하고 완성할 수가 있다. 지킬 때는 나를 온전히 보호하고 공격할 때는 적에게 완승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손자는 완승 개념, 즉 온전한 승리의 개념은 단지 내 몸만 온전히 보호함이 있지 않고 나가 성과 해자 그리고 물자까지 온전히 지키며 심지어 적까지도 온전한 상태로 유지하여 이기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외교나 이런 걸로 다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냥 그건 승리를 확인만 하는 거죠. 첫째는 자신을 온전히 지킨다. 적을 1000명 죽였지만 1000명이구나. 아군이 800명 희생되었다면 그것은 온전한 승리가 아니라 참담한 승리이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참 대단하다는 게 보면은 거의 그러니까 자기 아군의 선박이 피해가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 한 척도 잃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이고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니까. 보통은 보면은 자기 배가 파손이 되게 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사상자도 거의 없었고 우프해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명 부상당하고 그 정도였잖아요. 거의
사상자가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순신이. 둘째는 적에 대해서도 최대한 온전히 유지한 채 이긴다. 적이 퇴각할 때 교량, 도로, 성과해자 등 기초적인 시설을 파괴하고 양식과 물자 등을 불사르고 도망가게 해야 한다. 왜 그러면 그거 자기가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원자폭탄 터뜨리고 이게 진짜 안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이. 내 걸로 다 해버리면 되는 건데 폭탄 퍼부어가지고 이게 좋을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한 시설과 물자를 최대한 보존하면 아군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적군마저도 온전하게 보존한다. 적군이 우리에게 투항하면 그들에게 잘해줘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아울러 그들의 무기와 물자까지 이용하면 아군을 더욱 강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잘 지키는 자는 지하 가장 깊은 곳에 숨는다 했는데 지킨다는 것은 수동적이고 보수적인 행동으로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죠. 손자병부터 공격적이죠, 굉장히. 예. 지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승리를 축적해가는 행위다. 보면은 여기서 나는 잘 싸운 장군들은 계속 수비만 하는 듯이 보이죠. 그래서 적이 방심막 해가지고 허점을 노출하게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쳐가지고 이겨버리는 거죠. 그 왕전도 그랬고 이목장군 흉노족 했을 때도 그런 식으로 했죠. 여기에 이 책에 나옵니다. 그 이해가. 이를 기업 경영에 적용하면 전문화의 다원화가 문제가 될 것이다. 당신이 새로운 분야에 진출했다면 그것은 공격이다.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한다면 그것은 수비이다. 기업과 왕석은 휘하 모든 회사를 매각하고 오로지 부동산 회사만 지켰는데 그것이 성공하여 오늘날 완커그룹 유명하죠. 예. 완다그룹? 그룹은 세계 최대의 주택 건설 회사가 되었다. 기업이 아니라 개인의 경우도 직중마다 뛰어난 인물이 있다. 그들은 집중하고 견지했던 사람들이다. 누구든 한 분야에 집중하면 5년이면 전문가가 되고 10년이면 권위자가 되고 15년이면 세계 최고수가 될 수 있다. 의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의사의 길은 참 천재가 없잖아요. 보면 당신이 어느 한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이 되었다면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장기간에 걸친 노력과 집중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잘 지킨다는 것은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발전하여 실력을 축적하는 과정이다. 그런 축적 과정이 지하 깊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경쟁자들은 당신이 지금 언제나 얼마나 깊게 파고들었는지 알 턱이 없다. 경쟁자들은 그 분야에서 그렇게 오래 집중해 본 적도 없고 또한 그렇게 깊게 파고든 적도 없기 때문이다. 이미 당신은 경쟁의 장벽을 가장 높게 구축한 것이다. 그 장벽은 높아서 경쟁자들이 넘을 수가 없다. 이어서 잘 공격하는 자는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저작권 때문에 오래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